1년 전에 그는 뇌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거의 자신이 죽게 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해, 다시 말해 한 생애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아주 잘 계획하여 말년이 된 다음 담담하게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볼 수 없게 된 자신에 대해 한없이 화가 났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죽박죽이 되어서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만 같았다. 길라고로스의 장편소설 밤열차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계획된 일상 속에서 간혹 사건이라 부를 만한 우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으로 흐르게 되죠. 부상을 입은 야구선수가 한순간 벤치 신세로 전락한 것처럼 말이죠. 별 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야 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생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허수경 시인의 시집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에 수록된 눈동자라는 시입니다. 눈동자, 허수경. 죽은 이들 봄 무렵이면 돌아와 혼자 들판을 걷다. 새로 돋은 작은 풀에 몸을 만지면서 죽은 이들의 눈동자 자꾸 풀의 푸른 피부 속으로 들어가다 마치 숲이 커다란 눈동자 하나가 되어 그 눈동자 커다란 검은 호수가 되어 검은 호수가 작은 풀끝이 되어 나를 자꾸 바라보고 있는데 내버려 두었다네. 죽은 이들이 자꾸 나를 바라보는데 그것도 나의 생애였는데. 그 숲에는 작은 나무집이 하나 있었다. 집 앞 닫혀진 문 앞까지 걸어갔다. 집 안은 아직 겨울이었고 결혼 대신 시를 신랑 삼았던 여성 시인이 있었다. 시인의 저녁 식사에 올려진 양의 눈동자. 이방의 종교처럼 접시에 올려진 양의 눈동자. 여성 시인을 신부 삼은 시는 물끄러미 바라보다 시를 쓴다. 애인아, 이 저녁에 나는 당신의 눈동자를 참아 먹지 못해 눈동자를 적노라 라고. 매주 힙합 장르 속에서 문학적 운율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이 코너야말로 희대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 합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랩의 불가침 조약. 오늘도 김봉현 음악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날씨도 쌀쌀한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예, 뭐 긴팔 입고서 네. 반팔보다 여름보다 몸을 많이 가리면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요. 또 김봉현 평론가가 항상 긴팔이 인생의 정점이다. 네. 긴팔을 입지 않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 아, 그렇죠. 긴팔 예찬론자시잖아요. 예. 아니 좀 옷이 예. 긴팔로 입고 뭔가 많이 덥고 좀 이렇게 멋있어야지 좀 예. 사람이 멋이 나죠. 아, 많이 이렇게 좀 싸매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왜냐면 반팔 한 장 입어서 멋이 나지 않기 예. 때문에. 그 긴팔 입으셨으니까 빨리 여자친구 구하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여자친구 공개 구함. 아직 헤어진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아직 저를 비워내는 과정이 그러면 필요하다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연말에 말하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우리 흑형 이야기 코너가 이어진 다음에 연말 네. 특집으로 네. 김봉현의 러브레터.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혼자 다 할 수 불특정 있습니다. 다수에게 한번 연애 레터, 러브레터 한번 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오늘은
피곤하네요 갑자기. 네.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네네. 우리 또 배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랩 배틀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랩 배틀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예. 랩 배틀이 발생하기까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말싸움들이 존재했다면서요. 예. 이것이 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연구하고 찾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제가 여기저기서 원서를 찾고 다 인터넷 찾고 이러면서 종합해 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김봉현이 그렇죠. 연구하고 정립하고 확립시키고 발전시킨 것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랩 배틀을 봤을 때 랩 배틀에서 느낄 수 있는 고유한 속성과 특징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디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은 아니구나.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과거의 것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저의 기준과 관점으로 취합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한번 듣고 네.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문적으로 네. 혹은 이론적으로 뭐 약점이 없는지 타당한지 네.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가장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그리스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때깔이 좋은데. 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은 네. 이미 고대 다 그리스에 다 했어요. 그리스에서 다 나오는 거군요. 이미 그때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죠.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일종의 시 배틀이 있었다. 네, 시 배틀이 있었는데 네네. 캐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시 캐핑요? 배틀을. 네. 예.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개인 대 개인 혹은 집단 대 집단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 구절을 주고받으며 경쟁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 유희와 비유, 때로는 조롱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 문헌을 찾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 고대 그리스의 시 배틀이 격앙될 경우 폭력까지 이어졌고 심지어는 시 배틀 중에 싸움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로. 아, 그걸 또 본인이 네. 찾으신 거군요. 그렇죠. 네. 야, 나 이거 안 찾아도 난 알겠는데. 아니 이거 결국 네. 시로 싸우는 게 우리 네. 이방원과 정몽주 그거잖아. 아, 그거는 네. 너무 유명한 예고요. 저처럼 이방원이 이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그냥 대충 살자. 그러니까 정몽주가 답답하네요. 충정을 바꿀 수 없다. 이 몸이 알겠습니다. 죽고 예. 골백번 죽고 고쳐주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시 배틀이 고대 그리스의 지금 네. 네네. 지금 연출한테 네. 긴급 전문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때의 시 배틀을 했던 고대 그리스의 인물들과 그때 당시 정황과 연도수 같은 걸 밝혀달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네. 시 배틀을 했는데 아는 사람. 제가 이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록을 보면 느낀 것은 시와 랩이라는 것이 언어적인 불가분 관계뿐만 아니라 네. 특유의 경쟁과 공격적 면모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구나. 네. 정말 뗄 수가 없겠다 앞으로도. 저는 이 네. 얘기를 들으면서 김봉현과 구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전제 자체는 좋아요. 근데 네. 이게 또 그리스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다른 데에서도 또 벌어졌다면서요. 그렇죠. 시 배틀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플라이팅이라는 시적 언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스코틀랜드에서 전통 의상인 그 치마 입고 네, 시배틀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스코틀랜드에서 주로 이제 15, 16세기 기록을 찾아보면은 15, 16세기. 네. 이 당시에 이 언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마카스라고 불렀고요. 예. 특이한 것은 이 왕이 예. 그러니까 왕이 직접 궁중 안에서 이 시배틀을 장려했다. 그래서 왕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시적 언쟁을 벌이는 거죠. 마치 로마 네. 시대의 검투사들처럼 왕 네. 앞에서 시로 싸움을 예. 벌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는 네. 제임스 5세라는 왕이 실제로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제가. 네. 제임스 5세는 참여자들한테 자기에 대해서 시적으로 모욕을 해달라. 약간 변태적인 것도 같지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요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약간 이 오빠가 그 오빠죠. 제임스니까. 남자죠. 예. 네. 약간 세디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세디즘, 마조이즘. 스코틀랜드의 플라이팅이라는 시적 언쟁이 있고요. 이것은 근데 지금도 그 지방에서 지금도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팅이라는 아직도? 예.
스코틀랜드에서. 예, 그래서 유튜브 영상 찾으면 나옵니다. 아 이거 내가 예. 한번 가서 네, 말리든지 보든지. 아무튼 네, 16세기 제임스 5세 시대 이후부터 아직까지 내려오는 스코틀랜드의 플라이팅 네. 예, 배틀. 그리고 이 플라이팅이 고대 그리스의 캐핑보다 좀 더 직접적인 것이 이 또 힙합이라는 것이 또 흑인 노예의 역사, 이주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 때 스코틀랜드에도 흑인 노예가 있었고,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지주가 흑인 노예들을 부리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에 이러한 플라이팅이 정착이 됐고 이것이 랩 배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뭐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사실 랩 배틀의 기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아무래도 흑인들의 화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흑인 사회에서도 그러면 이와 같은 구슬 전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리스와 스코틀랜드 예보다는 지금 말씀드릴 미국 흑인 사회 내의 특유의 구슬 전통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랩 배틀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이것을 가리켜서 시그니파잉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설전 혹은 악담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유의 전통이 미국 흑인 내에서 이미 존재해 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더 더즌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두 명의 참가자가 마주보고서 서로를 향한 악담을 번갈아 퍼부어요. 그래서 한쪽이 포기하면 지게 되는 이런 게임인데 그거 네. 우리 예능에서도 비슷한 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게임이 미국에서도 지금도 엔터테인먼트 쇼로 존재하고 있고요. 네, 이 게임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외모, 부, 지위, 그리고 지능에 관한 폄하와 비아냥, 조소 등이 있고요. 이 도전 게임이 이 수위가 점점 더 독해지고 뭔가 지저분해질수록 이걸 가리켜서 따로 또 더티 도전이다, 너리 도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이런 말싸움의 달인들이 네, 존재했다고 들었어요. 네. 심지어 삼국지에도 이런 대화가 등장한다고. 예, 사실 이 삼국지를 랩 배틀과 연관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김봉현 씨밖에 네, 없는 겁니까? 네, 제가 삼국지 매니아 아닙니까? 아, 예. 근데 제가 이것을 여기 갖다 붙인 거예요. 예. 하지만 랩 배틀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기록이 뭐가 있냐면 이 제갈량이 총나라의 그 승상으로서 이제 북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나라와 대치하면서 거기서 제갈량과 왕랑이 1대1로 붙죠. 1대1로 설전을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의를 보면은 제갈량의 이 공격적인 언사에 왕랑이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말에서 떨어져 죽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나간중이 연의에서 창작한 허구인데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중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중국에서 전쟁을 벌일 때 각 나라에 말하자면 짱이 나와서 서로 말로써 먼저 언쟁을 주고받는다. 평론가가 짱이 네. 뭐야? 네, 짱이 나와서 언쟁을 주고받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시공간 혹은 뭐 나라를 막론하고서 이러한 언쟁과 설전의 전통은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봤을 때 이 언어적인 이 공격과 언쟁 가장 핫하고 뜨거운 언쟁은 바로 랩 배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전은 공개적인 설전은 옛날부터 존재를 했는데 동서양에 걸쳐서 네. 그것이 과연 랩 배틀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네. 그 고리만 명확히 밝혀지면 이것을 기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뭐 삼국지의 설정 같은 것은 그냥 제가 부가로 뭐 네. 첨언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연결 네. 고리가 안 밝혀져서 네. 제가 아까 이론적인 그 네네. 튼튼함에 대해서 한번 네. 검증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신 건가요? 네,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스코틀랜드의 플라이팅도 그렇고 이 도준이라는 게임도 직접적으로 랩 배틀에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도준과 마찬가지로 요마마 조크라는 흑인 사회의 전통이 있어요. 네. 말 그대로 너의 엄마에 대한 농담입니다. 아.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네 엄마는 너무 못생겨서 눈이 먼 애들까지 울게 만든다. 네 엄마는 너무 늙어서 집에 친필 사인 받은 성경책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농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친필 사인, 네, 그렇죠. 성경의 저자를 그렇죠. 친필 사인 예. 받은. 그런 식으로 마치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뭐 네 얼굴 못생겼어 혹은 뭐
욕설로 표현을 하면 뭐 님이 이런 거죠. 네.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미국 흑인사회 구술 전통이 요마마 조크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조크인데 아빠가 아니라 뭐 삼촌도 아니고 엄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 빈민가에 살고 있는 흑인 가족이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헌신과 모성애가 절대적인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신성화되고 있는 것을 건드림으로써 더 큰 희열을 얻는 뭐 그런 맥락으로서 발전된 것이 아닌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애미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랩 가사는 네. 자기 지금까지 들어온 랩 가사가 네. 제가 느끼기로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일종의 뭐랄까 고백과 성찰이 묻어난 가사들이 랩 배틀에도 어느 정도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랩 배틀에서 왜 뭐 가상의 누군가를 욕을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가라는 뭐 이러한 전통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랩이라는 것은 원래 1인칭 시점이죠. 그러니까 80년대에 자기가 겪고 지켜본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겠다 뭐 이런 자수성가의 맥락도 생기고 또는 이 자기에 대해서 이 현실은 정말 남루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음악 안에서 랩 안에서는 자기가 최고다라는 이러한 맥락이 생기면서 일종의 나르시시즘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랩 특유의 나르시시즘이 바로 어떤 특정한 상대가 없어도 내가 잘났고 내가 뭐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그 랩 특유의 어법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제일 네. 잘 드러난 가사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딱 단적으로 나오는 그거네요. 21의 예. 네네. 근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랩 배틀의 기원과 성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신 김봉현 음악평론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요거는 랩 배틀이 지금 벌어져서 2주간 특집 코너로 꾸며본 거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구성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라디오 작가 특집입니다. 일상의 피로를 소소한 즐거움으로 씻어주는 라디오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작가님들 정현주 그리고 조은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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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꽃이 막 무르익어서 꽃봉오리가 터지려고 할 때 시간이 되어서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저희 문장의 소리가 보통 작가의 방 코너를 20분에서 30분 정도 녹음을 하거든요. 네. 지난주는 일부를 저희가 40분이나 녹음을 했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많군요, 저희가. 네, 아니 이렇게 녹음이 잘 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만나기를 저도 고대를 했고요.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네. 역시 일부러 당황시키려고 단답형 작정하고 나오신 거죠. 내가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조은경 작가님한테 아니 저 만난 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녹음할 때 얘기 터뜨리려고 폭탄을 터뜨리려고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도 단답형으로 대답해야지 작정하고 나오셨고. 정현주 작가님 한 네. 주간 동안 잘 네, 지내셨는지요? 예. 라디오의 기둥으로 잘 있었습니다. 네, 든든한 기둥 두 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과연 단답형의 대답이 몇 개가 나올지 저도 이 조마조마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라디오는 감수성의 매체잖아요. 뭐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사실 여전히 라디오는 타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수성을 지닌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들이 이렇게 제가 감수성을 지닌 매체라고 막 몰아가놓고 이래놓고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라디오만의 매력이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네, 아니 뭐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하면서 했지만 사실 라디오는 되게 좀 1대1 매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어쩌면 이제는 인터넷 라디오로도 들으니까 어떨 때는 그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밤인데 저쪽은 낮일 수도 있는 해외에서도 함께 들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느낌으로는 그냥 이 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네. 우리 그 느낌이 가장 라디오의 큰 매력,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느낌.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혼자 살거든요. 제 별명이 망원동 DKNY라고 망원동 독거노인인데 전 집에 가면 굳이 따로 막 이렇게 열심히 맹렬하게 청취하지 않더라도 그냥 좀 적적하다, 사람 소리가 조금 필요하다 싶으면 라디오를 틀어놔요. 그러면 가끔씩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말소리가 되게 집에 훈기를 더해준다고요. 마치 밥 짓는 냄새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 사는 소리 그런 걸 들려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정현주 작가님은 예, 그거는 다 동의하고요. 네. 또 저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랬어요. PD한테 저기 오프닝이 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쓰기 싫어서 질문한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저희 PD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아니, 쓰기 싫구나 해서 아니 폼나게 있잖아. 딱 무슨 뭐 프로그램 이름 딱 대고 노래 딱 나가고 이러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돼.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는데 왜 써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있어야 될까? 그 저 때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이러니까 누가 하나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고 그냥 열심히 썼죠. 매일매일 썼는데 어느 날 제가 별밤에 가서 이제 방송을 끝내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저희 PD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충주에 있는 과수원집 아들인데 네. 충주에는 같이 놀 게 없었다 밤에. 그래서 맨날 라디오를 듣는데 이제 이문세 아저씨가 시그널 별밤 고유의 시그널 있잖아요. 그게 딱 울려 퍼지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면 갑자기 우리들만의 세상이 샥 열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것이 오프닝의 의미이구나. 우리들만의 세상을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소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 과수원집 아들이라는 얘기 왜 한 거지? 그때 없다, 혹시 사방이. 그때 혹시 미혼이셨어요? 그쵸. 자신을 그렇죠. 약간 나 과수원집 아들이야. 약간 복합적인 그런가요? 멘트가 그런가요? 사과나무들을 바라보며 라디오를 들었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 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는 상상의 매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가 런던이야 그럼 런던이 되는 거예요. 작가가 쓰는 대로인 거예요. 여기가 우주야 그럼 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청소년 프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 끝내고 듣는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탈출구와 해방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은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나머지 라디오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잉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프랑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라디오가 가질 가장 큰 장점과 매력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청취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요즘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라디오 프로가 컬투쇼거든요. 네. 청취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거기는 청취자가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그들이 만드는 몫이 컬투가 만드는 몫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툭툭 많은 장치를 거치지 않아도 편집을 거치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라디오가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컬투쇼에서 제가 특집 파일럿으로 3주인가 4주에 걸쳐서 한번 뭐 라디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같은 스튜디오에서 네. 예, 당연히 컬투쇼는 아니죠. 다른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랑 남희석 씨랑 박완규 씨랑 또 아나운서 이름을 항상 모르네. 그 SBS에 굉장히 박은경 아나운서랑 이렇게 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뭐냐면
보통 라디오는 그냥 스튜디오 안에서 그냥 DJ랑 초대 손님이랑 얘기를 하고 음악을 듣잖아요. 근데 그 앞에 방청석이 네.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과 웃는 것과 네. 리액션과 모든 것이 보이는데 네. 그 사람들이 웃으면 우리도 힘이 나서 더 그쵸. 재밌게 얘기하게 네. 되면서 네. 야 이거 정말 같이 호흡하면서 만드는 네. 프로그램이구나. 네. 그런 공간이구나. 네. 더 확장을 시키자면 라디오 자체가 음. 청취자들과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네.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이 다 있어. 그런 느낌으로 함께하는 매체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공간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라디오는 결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매체다.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 호흡하는 것도 여러 가지 코너가 있고 뭐 그 안에 꼭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혹시 그 네. 워낙 구성이 뛰어나시니까 단답형도 찌르시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난 척 능청을 떠시다가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하시니 혹시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계신 코너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해 놓으신 그런 게 있으신지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새롭게 할 만한 게 이제는 사실 뭐 너무 많이 바닥에 났고 네.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걸 받고는 제가 이걸 그렇죠. 뭐라고 그렇다고 여기서 얘기하나. 공개를 해버리면 아이템이 새어 나가는 거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꿈과 희망이 있는 코너 준비 중에 그냥 뭐 요즘 라디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라디오가 좋은 거는 결국 라디오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거는 음악하고 이야기 딱 두 가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두 가지를 자꾸 벗어난 프로들이 사실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음악을 내고 그냥 사연을 받아서 방송을 하면 이제 너무 스텝들이 나태하게 보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뭔가 좀 더 복잡한 장치를 넣어야 되고 좀 더 초대하기 힘든 게스트를 데려와야 되고 그래야 쟤네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거는 그 스텝들이 칭찬받기 위한 거지 듣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라디오는 늘 똑같은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아침 FM 대행진 같은 경우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아침 프로를 많이 들었었는데 항상 일어나면 이 코너가 나오면 나 그럼 빨리 지금은 교복을 다 입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우리가 있잖아요. 같은 시간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내 생활이랑 똑같아지는 건데 그래서 결국 그런 뭐 기본에 충실한 프로를 계속 하고 싶은데 언제부턴가 사실은 그게 좀 어려워져서 정말 그래서 정말 어쩌면 꿈꾸는 코너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냥 너무너무 심플한 라디오를 하는 거죠. 그냥 옛날식으로 정말 그냥 네. 음악 듣고 그냥 사연도 너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DJ 한마디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리플을 다하는 거를 우리는 방송에서도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줄이고 좀 더 여백을 가진 프로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인데 앞으로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런 프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역시 커피는 그냥 아무것도 타지 않은 핸드드립 커피나 빵은 네. 그냥 단팥빵 네. 그냥 호빵도 뭐 야채 호빵 이런 거 말고 그냥 호빵인 것처럼 라디오도 그냥 멘트와 음악만으로 진행되는 단순한 그 백투더 베이직 그 네. 프로그램을 하시고 싶다는 주도 면밀한 조은경 작가님의 말씀이었고요. 확실히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게 이 백투더 베이직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일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뭔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시는 게 아닌가. 분량장으로. 예, 그런 것 같고요. 예. 반면 또 정현주 작가님은 어떤 코너를 예, 제가 며칠 전에 코너 하나 했다가 까였나요? 이 말을 지금 무슨 단어로 얘기해야 되나 해가지고 예, 제목이 노코멘트 음악만 흘렀지예요. 아, 네. 같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에 사실 CBS가 굉장히 청취율이 좋게 나와요. SBS 다음은 CBS예요. 그 정도로 청취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두 대로 분이 종사하시지 않는 방송국에서 네. 청취율이 높게 나오는 이런 개탄스러운 일이. 네.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라디오가 이제 방송 쪽에 요즘에 제작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CBS도 물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나운서를 쓰고 노래를 많이 틀고 게스트가 없는 거죠. 네. 그럼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아나운서는 10,000원만 주면 하루에 쓸 수 있고 5,000원에도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CBS를 벤치마킹 하라는 것이 KBS와 MBC에 떨어진 명령이에요. 결국은 그 예, 굉장히 그러니까- 심플한 단순한 기본이 예. 있다는 거죠. 예. 매력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그건 옛날부터 원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AFKN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 스튜디오보다 더 작아요. 네. 콘솔 하나 딱 있고 뒤에는 다 그 시절에 LP가 쭉 꽂혀 있어요. 그러면은 신청곡이 들어오면은 DJ가 막 뛰어가서 LP를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틀어줘요. 제목만 소개하고 바로 틀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우리는 할 수 없냐? 지금 오디오 파일이니까 바로바로 불러줘서 해도 되니까 곡목만 소개하고 노래만 쭉쭉 틀자. 그래서 저는 또 멘트를 더 줄이고 싶으니까 노래 제목만 쭉 한 6곡 얘기하고 노래를 쭉 틀고 그렇게 해보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부장님하고 국장님이 일 안 한다고 야단친다 이래가지고 그거에 절충안으로 이제 중간중간 필러가 들어가는 걸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 거 하나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청취자를 컬투쇼 좀 모시는 게 아니라 생활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아, 현장 녹음으로 해서요. 예, 예.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힘은 들지만 현장의 소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는 최강희 씨랑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 했는데 강희 씨가 이제 라디오를 유성용 작가라고 여행 작가분 계시잖아요.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다방계행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스쿠터 타고 뭐 커피를 배달 가는 다방 아가씨들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되게 재밌다. 우리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학교로 저희가 커피 배달을 갔어요. 스쿠터를 타고서. 그래서 직접 거기서 핸드드립으로 해줘가지고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요즘 뭐 공방인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음을 라디오에서 딱 들려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게 최강희의 야간 비행에서 나간 예. 겁니까?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종류를 매일은 할 수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직접 부딪혀 보면서 또 연예인들이 DJ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전혀 달라서 공감의 영역이 좁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싶은데 스튜디오로 오는 거는 또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그거 말고 생활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라디오 가능하니까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좀 제작 여건상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정현주 작가님께서 그 책을 내셨다는 얘기를 또 저희가 접해 듣고 또 구해서 봤습니다. 사실 여러 권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신간은 제목이 그래도 사랑.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은 사랑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제목에서부터 뭔가 결론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아무튼 제목대로 사랑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들이 드러난 책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근데 이게 라디오 연재물이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어떤 경위로 쓰시게 됐는지요? 아, 이게 원래는 사랑 얘기만 하는 코너는 아니었고요. 노란 일기장으로 그래서 노란색이 약간 희망 이런 걸 네.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듣는 청취층이 고3에서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때 공부하면서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거는 장윤주의 옥탑방 라디오에서 하는 코너인데 장윤주 씨가 도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 좀 부딪히고 앞으로 가보는 얘기들을 좀 써보자 해서 썼어요. 네. 근데 윤주 씨가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대학 생활도 하긴 했지만 연예인으로서 했고 직장 생활 얘기도 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를 쓰는데 유독 사랑 얘기만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쓰자. 그래서 사랑 코너가 됐어요. 아. 졸지에. 근데 뭐 뭐든지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 네.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주제로 네. 주제에 천착해서 하는 게 확실히 힘이 있죠. 네.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도 사랑 신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분 다 지금 작가시잖아요. 네. 어떤 글을 쓰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먼저 조은경 작가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 번에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표면적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되게 겉도는 뻔한 얘기보다는 좀 더 그래도 꿰뚫어보고
좀 깊이 있는 뭔가를 이렇게 탁 집어주는 뭔가 저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콕 찔러주는데 사람들이 맞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많은 생각과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맨날 일에 치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뻔한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사실 요즘에 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 질문을 받으면서 어떤 작가가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좀 그렇게 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콕 찍어내는 그런 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발음을 잘 해서 그러니까 띄어쓰기 그러니까 호흡을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읽기를 저속의 작가가 아니라 청취자의 저 속에 이런 마음속 깊은 코드가 저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작가로 기억에 남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정현주 작가님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저 이 질문 최 작가님한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 듣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저는 그냥 매일 쓰는 작가이고 싶어요. 매일 쓰는 작가요? 네, 매일 아주 짧은 글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니까 쓰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저는 작가로 태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가진 거는 그냥 뚝심 하나인 거고 매일 쓰는 그런 힘인 것 같으니까 매일매일 쓰면서 그 안에서 제 색깔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그거 읽었어요. 김중혁 작가가 모든 게 노래 네.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담백한 뭐 비유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담백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지지난주에 김중혁 형이 와서 녹음하고 갔거든요. 굉장히 걸걸한 목소리로 녹음하고 갔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목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팟캐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도 제가 좀 쓰는 글 자체는 좀 되게 담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장식 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격상. 근데 그런 장식 없음으로도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가로 남고 싶은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야겠죠. 아우,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넘어가고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팟캐스트 방송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저도 이렇게 챙겨 듣는 방송들도 있고 한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저희의 뭐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본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다 그 마음속엔 아직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반가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뭐 텔레비전도 있고 뭐 할 거 즐길 거 너무 많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좋으실 땐 라디오를 틀어주세요. 예, 저도 라디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네, 라디오가 팟캐스트랑 다른 점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팟캐스트가 라디오보다 어떻게 보면 힘이 더 좋은 게 많으니까 라디오는 기다려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더 열심히 만들 테니까 12시가 되면은 옥탑방을 들어야지 8시가 되면 FM 데이트를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또 팟캐스트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골라서 들으시고 나머지 일상 속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시면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라디오를 조금만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는 음악을 못 듣습니다. 저작권 문제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알고 저는 있어요. 라디오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음악을 라디오가 선별해서 소개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듣는 거는 뭔가 찾아서 듣지 않는 한은 이미 제 취향의 결과물이라고요. 근데 라디오는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래 나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줘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도서관의 사서가 이거 한번 읽어봤어? 그러면서 책을 건네주듯이 라디오 작가님의 글과 DJ의 목소리를 통해서 근사한 음악의 세계의 문을 누군가가 열어줘서 그 세계에 발을 디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라디오의 매력은 무궁무진하고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신 라디오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대부분 이제 쿨 FM입니다. 89.1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다시 한번 또 2주간에 걸쳐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글, 따뜻한 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글 계속 써주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쩍 추워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